Joseph. 이 이야기는 단순히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를 마치 예술작품처럼 전시하고 언론과 경찰을 상대로 위험한 두뇌 게임을 시작했으며 마침내 모두를 비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한 악마에 대한 기록입니다. 1924년 미국 매사추세츠 엘리자베스 쇼트가 태어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심한 천식으로 고통받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죠. 아름다운 외모와 배우의 꿈,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꿈을 찾아 할리우드로 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단역조차 구하기 힘들었고 카페 웨이트리스와 군부대 매점 직원 등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할리우드의 이면에서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고 약혼까지 했던 공군 조종사 약혼자는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검은색 옷을 즐겨 입었던 그녀. 당시 유행하던 필름 누아르 영화불로 달리아에 빗대어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블랙 달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별명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1947년 1월 9일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목격된 날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샌디에이고에서 만난 유부남 세일즈맨 로버트 멜리와 함께 LA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LA 시내의 빌트모어 호텔 로비에서 여동생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멜리와 헤어집니다. 이후 호텔 직원들과 인근 술집 손님 몇몇이 그녀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그녀가 정확히 누구를 만나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LA 레이머트 파크의 한 주택가, 베티 버싱어라는 여성이 3살 배기 딸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터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잔디 위에 버려진 하얀 마네킹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네킹의 허리가 두 동강 나 있었죠. 가까이 다가간 순간 베티는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그건 마네킹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완벽하게 절단된 채 기괴한 자세로 놓여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참혹함의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신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악마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것 같았죠. 첫째, 시신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였습니다. 범행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둘째, 허리는 당시 의대생들이 배우던 반체절 단술이라는 고도의 외과수술 기법으로 매우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입은 양쪽 귀까지 찢어져 마치 조커처럼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넷째, 시신의 양손은 머리 위로 올려져 있었고 팔꿈치는 직각으로 꺾여 의도적으로 연출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몸 곳곳에 담뱃불로 지진 흔적 밧줄에 묶여 떠는 적 등 수많은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지문이나 발자국, 그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블랙 달리아라는 자극적인 별명과 함께 사건은 언론의 광적인 취재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언론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소유한 LA 이그제미너는 특종을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경찰보다 먼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그녀의 유품과 사진을 독점 입수해 보도했죠. 심지어 익명의 제보 전화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범인과 접촉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언론의 광기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수백 건의 거짓 제보와 60명이 넘는 허위 자백범이 나타나며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건 발생 9일 후인 1월 24일 LA 이그제미너 편집장 앞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범인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휘발유로 깨끗하게 닦아낸 엘리자베스의 출생증명서, 사회보장카드 사진, 그리고 주소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소록에서는 한 페이지가 찢겨져 나간 상태였죠. 그리고 신문 글자를 오려 붙인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달리아의 소지품이다. 다음에 편지를 보내주지. 범인은 약속대로 며칠 뒤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있다. 항복하면 10년은 살게 해줄 건가. 달리아 살인사건의 복수자로부터. 자신을 블랙 달리아의 복수자라 칭한 범인.
이것은 경찰과 사회 전체를 향한 명백한 조롱이자 도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용의자가 거론됐지만 수사망이 단 한 사람에게로 좁혀집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오델. IQ 186의 천재적인 외과 의사이자 할리우드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면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즐겼고 심지어 친딸 타마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경찰은 그의 집을 비밀리에 도청하기 시작했고 녹음된 테이프에서 결정적인 혼잣말을 포착합니다. 내가 블랙 달리아를 죽였다고 치자. 그들은 증명할 수 없어. 내 비서는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를 체포할 결정적 물증을 찾지 못한 사이 조지 호델은 해외로 도피해버립니다. 이후 조지 호델은 91세라는 고령까지 살다가 1999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신부전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는 너무나도 다른 조용한 마지막이었죠. 조지 오델의 죽음으로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이 새로운 진실의 문을 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문을 연 사람은 바로 전직 LAPD 강력계 형사이자 조지 오델의 아들인 스티브 호델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던 스티브는 그 안에서 낯선 여성의 사진 2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한 채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여성. 그는 직감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쇼트라는 것을. 전직 형사의 본능이 깨어난 스티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범인의 편집 필적이 아버지의 것과 일치한다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집 지하실흙과 시신 유기 장소의 흙성분이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찾아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호델은 아버지가 바로 블랙 달리아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5년 현재 스티브 호델의 나이는 84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수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한 형사가 아닌 개인 연구자이자 작가로서 아버지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25년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사는 이제 더 이상 책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마치 현역 형사의 수사일지처럼 새로운 증거 분석과 이론을 실시간으로 대중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추적은 한 권의 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담은 후속작들을 계속 출간하며 아버지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추적은 블랙 달리아 사건을 넘어 미국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가설에 다다릅니다. 스티브 호델은 자신의 아버지가 1960년대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연쇄살인마 조디악 킬러와 동일범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범인의 필체,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는 지금도 언론 인터뷰와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84세의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살인마입니다. 천재적인 범인의 치밀함 특종에 눈이 먼 언론의 방해,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눈앞에서 놓친 경찰의 무능까지.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블랙 달리아 사건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배우지망생의 꿈을 앗아간 잔혹한 범죄, 그리고 아버지를 범인으로 믿으며 남은 인생을 바쳐 추적하는 늙은 아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은 올까요? 블랙 달리아 사건은 이제 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잔혹한 사건으로 남아 영원히 우리 곁을 맴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쇼제프는 더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 남기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실 거죠? 제발요.